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주식만, 국장만, 미장만, IPO하는 주식만 대박이 나면 어떡하죠?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최대한 드려봅니다.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입니다. 약간 이 노란색 제일 위에 있는 이 점선 살짝 밑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차티스트리 주로 보는 200일 이동 평균선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82,1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요것을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세 차례나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에 3번이나 실패했고, 특히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평단 근처에 오니까 바로 본전에 그냥 팔아버리더라. 그래서 돌파에 실패했다. 주로 보는 지표 중에 요것을 이제 주식하시는 분, 코인하는 분 이제 자주 보거든요. 요것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사고 있는 코인, 놀랍게도 지금 XRP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 1,000만 개, 최소입니다. 우리가 뭐 10,000개, 10만 개 와 할 수 있는데요. 1,0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이 XRP를 무려 458억 개, 전체 현재 공급량의 68.5%를 누가 들고 있다고요? 1,000만 개 이상의 고래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68.5%를 고래들이 들고 있더라. 또 다른 코인 봐볼까요? 카르다노, 에이다 고래들이 현재 에이다 공급량의 67%를 들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지난 2020년 무려 6년 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근데요, 카르다노의 이제 TVL이라고 합니다. TVL은 이제 디파이에서 에이다라고 하는 이 망에 얼마나 많은 가치, 돈들이 모여 있나, 요걸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건데 24년 12월 요때 이제 가격이 최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요때 TVL이 6억 8,600만 달러에서 지금 1억 3,700만 달러. 그냥 수치상으로 딱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TVL이 마이너스 80%입니다. 에이다라고 하는 망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주요 지표는 뭐 거의 최악에 가깝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래들은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에이다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인 있죠. 체인링크인데요. 이것은 5월 8일자입니다. 이게 다 최근 기사입니다. 체인링크 고래 지갑 보유량 역시 사상 최대치다. 이건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그냥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뭐 몇 개나 샀나 봤더니 일단 체인링크를 최소 10만 개, 많게는 1,000만 개 들고 있는 지갑 보유량이 한 달 사이에 7.7%가 늘었다. 현재 몇 개 들고 있나 봤더니 4억 6,100만 개. 이제 전체 맥스 최대 보유량이 이제 10억 개인데요. 이 중에서 한 73%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유통량의 63.4%를 누가 들고 있다? 고래들이 들고 있고 역시 사상 최대치로 많이 들고 있다. 여기 지금 다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센티멘트, 여기 이제 분석하는 업체는 이 지갑군의 공격적인 코인 매집이 과거 가격 상승에 뒤따르기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고래들이 사고 그 다음 가격이 좀 오르던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매집도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 그때 뭐 가격 뭐 여전히 안 좋았을 그때 수개월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동안 많이 사던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팩트가 맞습니다. 단기 흐름은 아직 불안하죠. 2월 6일 요때 이제 거의 뭐 단기 바닥 콩 찍었지 않습니까? 3월, 4월, 지금 5월 오기까지 아직 뭐 이제 저항선 맞고 있고 그렇게 큰 재미는 없습니다. 지난 1분기에 XRP, 체인링크, 에이다,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데 고래들이 잔뜩 샀다. 이것은 일단 팩트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코인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도지코인도 고래 지갑 보유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고래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 안 좋은 장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저런 알트코인, 뭐 지금 알트는 거의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까요? 고래들은 바닥을 아는 걸까요? 저는 그들도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 가격과 타이밍을 저는 당연히 모른다. 이거 알면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안다라고 하는 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바닥이든 아니든 샀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전쟁이 끝났든 계속되든 그냥 산 겁니다. 그렇죠? 1분기입니다. 유가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솟든 아니든 그냥 샀던 거예요. 입법이 지연이 됐든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냥 샀고 지금 팔았다 안 팔았다 팔기면 왜 팝니까?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면 질문을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샀고 지금도 기다리고 버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미래를 압니까? 우리처럼 모르는 것은 바닥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어떤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마 이걸 좀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표로 가져온 겁니다.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금리 인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쪽으로 뭐 미국에서 지금 가고 있죠. 하반기 미국 증시에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대여급 IPO 스케줄이 잡혀 있다. 블랙홀처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 같다. 그러면 코인으로의 상승에 코인으로 돈이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겠죠. 그럼에도 하반기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AI, 뭐 스페이스X 여기에 IPO에 자금 뭐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돈 쑥 다 빨아들일 텐데 지금 상황이 코인은 반면 최악이죠. 앞으로 AI만 더 좋을 것 같은데 코인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아까 그 질문자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장의 돈이 AI로 지금 몰리다 보니 코인으로 오질 않는다. AI로도 수익률이 좋으니 굳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코인으로 안 오는다. 사람들이 안 오더라. 돈이 와야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올라야 포모가 나오는데 지금 코인은 정확히 그 반대죠. 근데 이분이 AI도 언젠가 꺾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AI에서 먹고 더 먹으려고 하는 돈이 코인으로 오지 않겠냐. 저는 이분 의견에 사실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버블과 조금 다른 게 그겁니다. 닷컴 버블은 뭐 매출이다 실적이다 뭐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가져야였는데 꼭 우리 2017년 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AI는 매출과 수입과 그러니까 그 인컴 이게 다 실적들이 정말 받쳐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더 갈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코인을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참 재밌어요. 오르면 더 올라탑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이 몰리면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성심당 빵집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 가방을 들고 캐리어백 들고 가져가거든요. 왜?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 남들이 맛있다고 하면 나도 맛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포모 아닙니까? 근데 떨어지면 이제 뭐 이거 그냥 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전 부동산을 제가 한번 봐봤더니 입주 물량이 내년에 2만 가구가 예정돼 있어요. 사실 그 입주량이 이렇게 막 2만 개가 떨어지면 가격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막 쏟아져? 굳이 지금 사야 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내가 그 마음 졸이면서 이거 내가 굳이 사야 돼? 사람 심리가 다 이래요. 뭐 자산 시장도 전 다 똑같다 보거든요.
AI 주식은, 그러니까 저는 질문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AI 주식은, 스페이스 X는, 오픈 AI는 뭐 IPO 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상승만 할까요? 반대로 코인은 지금 안 좋죠. 뭐 내내 안 좋았죠. 1년 반 동안 흥분의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만 할까요? 이게 어려운 게 그거 같습니다. 투자가요. 지식이 제한이 돼 있어요. 경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미래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럼 뭘 믿고 베팅하냐? 현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를 빠삭하니 공부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현재를 이기는 그 안 좋은 현실, 비관론, 크크크, 조롱 있죠. 이것을 이기는 확신으로 그냥 뚫고 가는 것으로, 이 틀리면 틀리는 거다 하고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자꾸 미래를 맞추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단기적인 미래, 뭐 가격, 종목,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요, 맞출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단기다, 타이밍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쉽진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아직도 뭐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고 애매한 뭐 정전 이런 거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아직도 유가 높습니다. 입법 뭐 이번에 마크업이 통과됐지만 제가 볼 때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상원도 가야 되고 하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그 문구 많이 수정하고 잡음 소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7월 초까지는 좀 이제 나올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고래들, 그러면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다 쓱쓱 피해갔습니까? 전쟁 피해갔을까요? 뭐 인플레이션, 고유가, 뭐 입법이 막 지연되고 다 똑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제인 뭐 스트리트가 뭐 이렇게 밑장을 뺐다더라. 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똑같이 당했고 저들도 미래를 어차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냥 찾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 봅니다. 근데요, 제가 모른다 했지만 고래들은 아마 알 거예요. 뭐를 아냐? 어차피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100% 아냐? 뭐 어떻게 언제 오르냐? 근데 100%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꾸준히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고요. 강요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 뭐 지식의 영역도 저는 아니라 봐요. 이게 막 돌처럼 굳은 확신이 딱 그냥 서게 되면 그냥 압니다. 단기적인 타이밍과 이벤트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얘네들은 터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본인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냥 내지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저 고래들은 책임을 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질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일단 그 IPO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페이스X, 오픈 AI, 뭐 엔트로픽 IPO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코인도 IPO 많이 합니다. 코인 회사들 지금 다 뒤로 하반기로 밀어놨는데, 일단 요 블록버스터 IPO 흡성대법 나올 겁니다. 이쪽으로 돈 엄청 몰릴 거예요. 스페이스X가 가장 먼저 하고 뭐 10월, 11월 지금 이제 눈치 싸움 하고 있거든요. 오픈 AI, 엔트로픽.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올 하반기에 할 겁니다. 아마도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IPO 할 때 뭐 그냥 솟구치겠죠. 그러면 계속 그냥 달나라로 계속 뭐 몇 달 뭐 이제 뭐 1년, 2년 갈까요? 아니요. 많이 올랐으면 아주 큰 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겪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이 조정을 크게 겪으면 계속 포모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금, 은 혹시 얘기하시는 분 주변에 계십니까? 금과 은도 가격이 막 폭등했을 때가 있었죠. 특히 금, 그 다음에 금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나? 그럼 은인가 하면서 은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차트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 전에 10수년의 기다림은 솔직히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에서 솟구치는 수익률만 사실 사람들 보거든요. 지금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금과 은 막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줄 서가지고 호황을 이루면서 포머가 도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조정을 좀 오래 받고 있죠. 전쟁 났는데 원래는 그러면 금 막 가격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 가격이 시원치 않습니다. 요즘은 좀 굳이 지금 사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저는 올해 하반기랑 이제 한 내년 상반기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를 생각보다 높은 물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 금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 마이너스 물가, 이게 실질 금리거든요. 이 명목 금리를 그냥 미국의 국채, 10년짜리 국채를 내가 샀다. 근데 수익을 이자를 4% 받습니다. 근데 물가가 2%네요. 그럼 2% 까야죠. 그럼 4% 수익률인데 물가 2%를 까고 이제 빼고 그다음에 실질 금리. 그럼 내가 얻은 실질 이자는 2%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2%가 실질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실질 금리 얘기를 하기 전에 명목 금리는 더 낮아질 확률이 높다. 명목 금리는 뭐 기준 금리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뭐 이제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명목 금리, 뭐 기준 금리 트럼프가 계속 인하라고 계속 뭐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명목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 금리는 이제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작아지는 것을 넘어서 이게 실질 금리가 사실 음수, 마이너스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미국의 국채, 은행 예적금, 현금 들고 있으면 뭐야 이거? 은행 예적금, 국채, 이자 수익으로 물가도 못 이겨?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이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채하면 안 되겠네. 은행에 맡기면 안 되겠네. 이게 뭘까요? 이게 위험선호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반기에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큰 거품이 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지금 이거 다 가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당한 얘기시고요. 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시나리오. 2번. 아,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네요. 그럼 올해 그냥 계속 동결합시다. 이게 2번. 3번은 물가가 높아? 그러면 금리 인상해야지. 총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다 조금 한 개별 소국가 같은 경우는 저기 중앙은행에서 좀 이제 물가 좀 높여볼까? 금리 좀 낮춰볼까? 금리 좀 높여야 되나? 이걸 좀 더 자유롭게 해요. 비유로 하면 승용차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이게 잘 됩니다. 근데 20톤짜리 트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연준은 항공모함이요. 전 세계의 기준 은행 아닙니까? 거기에서 금리 인상했다가 오른쪽 꺾었다가 아닌가 그럼 왼쪽으로 확 꺾었다가 이거는 실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왔다? 그거는 대재앙 시점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그러니까 거품 이후에 엄청난 폭락, 엄청난 대흉년 시점, 그게 금리 인상 사이클과 저는 겹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전 3번은 좀 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정쩡한 고물가, 어정쩡한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올해 금리를 끝까지 동결을 시키는 게 저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자 하면서 막 그냥 미친 상승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높으면 막 금리를 낮추는 건 그렇게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꿈틀꿈틀 됩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버거워요. 왜? 금리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어쨌든 단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기준금리니까 단기 금리는 인하를 시키고 장기 금리도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수요 공급을 조절을 해서 쉽게 말하면 금융 억압을 시키면 장단기 금리가 좀 이렇게 평평해져요. 이건 뭐냐면 굳이 미국의 장기 국채 5% 주면 몰라도 4%, 3% 내가 굳이 이거 미국 장기 국채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위험 선호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대급 버블이 나올 확률이 있다. 역대급 버블 이 자체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에 왜 왔을까요? 저 대공황 때 엄청난 뭐 십몇 년 뭐 닷컴 버블 이후 후유증 기억하십니까?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은 엄청나게 깊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역대급 버블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극도의 포모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코인 시장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왜? 뭐 주식 시장이라고 무조건 뭐 계속 뭐 6개월 연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IPO 주식으로 뭐 스페이스X로 아니면 오픈 AI로 대박이 났습니다. 투자자가 IPO 딱 해서 단기간에 3억을 딱 벌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또는 뭐 우리나라의 서학개미가 3억을 딱 벌고 오케이 난 3억 벌었으니까 난 집에 갈 거야. 그럴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어쨌든 골이 많이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버블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때 탈출 못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자,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몰라요. 미래 지금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법은 그러면 언제 통과가 될 것이냐, 그렇죠? 케빈 워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진짜 모릅니다. 이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실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언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냐, 뭐가 큰 트리거가 될 것이냐, 그리고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 그럼 또 언제 또 폭락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모른다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전 제가 아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뒷단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뭐 이제 킹메이커들은 코인판 지금 영업 준비가 싹 다 끝났어요. 이미 영업 준비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다 팔고 있어요. 토크나 MMF 만들어서 JP 모건, 블랙락, 피델리티 지금 다 만들어서 팔고 뭐 찰스 슈와, 모건 스탠리 이미 다 들어와 있죠.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건 뭐냐? 이 미국의 코인판, 토큰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판으로 만드는 이 계획을 미국의 적국들도 다 안다 모른다.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일본도 알고, 유럽도 알고, 우리나라도 실은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철저하게 뭐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준비를 빠르게 잘하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고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러면 어떻게, 뭐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뭐 전쟁이 안 끝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100% 내가 이해가 됐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이거는 믿음이 정말 1도 필요가 없어요. 왜? 또 눈으로 봤잖아요. 내가 100% 이해했으면 지구는 둥글다. 그냥 끝입니다. 그 뭐 믿음이 필요하겠으면 그냥 지식이죠. 근데요. 투자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80%, 70%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수준까지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80%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압니까? 20%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거 전쟁 이렇게 안 끝나?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금리,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뭐 스페이스 X로 다 갈 것 같은데. 20%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겠죠. 20%를 몰라도
그냥 내가 아는 80%를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맞습니다. 크립토 TV의 역할은요, 이 지식을 조금 최대한 쉽게 제공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이해도를 조금 높이는 거예요. 요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고 믿음이 이해도가 커지든 아니든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이 하시기에 달린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심지어 바이더 딥을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용솟음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보장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무조건 다 돈 100% 법니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본인께서 그 극강의 공포, 본인의 활활 타오르는 탐욕을 잘라내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상반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조정장이 좀 길게 좀 오를 듯하다 떨어지고 이 정말 제가 볼 때 바닥권에서의 이 횡보는 정말 말려서 바싹바싹 죽이는 그런 구간이라 전 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뒤집어 보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 그만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기회를 줄 때 믿음의 코인들 꾸준히 사 모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자기의 삶 한 주 한 주 열심히 그리고 가족분들과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꽃가루도 날리고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